저번 영상에서 특별한 재능이 없는 보통 사람이 40, 50대가 되어서 잘 사는 법에 대한 영상에서 UMG님의 댓글인데요. 영상 잘 봤습니다. 하지만 대리님이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한정된 이야기 아닌가요? 저같이 고졸의 집안도 가난하고 능력도 없는 하류 인생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꿈도 야망도 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25인 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댓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하류 인생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신분이나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나왔는데, 인생을 100세라고 했을 때 아직 4분의 1밖에 오지 않았고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침이 막 온 시기인데 왜 본인을 하류 인생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살다 보니까 느낀 건 말이 씨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은 다시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꿈도 야망도 없는 자신이 한심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생이 불안하게 느끼는 것도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신세 한탄만 하는 거, 그거는 나쁜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미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자. UMG님의 댓글 하나씩 보면은 고졸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학창시절은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학업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뜻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패스. 자, 둘째, 집안이 가난한 거, 이것도 전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이 가난한 것은 사연자분이 선택한 건 아니니까 이것도 패스.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능력, 이것을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은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명문대를 나와서 무조건 대기업 다니고 있고, 뭐 변호사, 의사, 세무사 같이 끝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든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진정한 의미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번에 제가 모시고 인터뷰했던 정동식 심판님 기억하실 텐데요. 유퀴즈에도 나오셨던 분인데,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평생 축구만 했지만 프로에 갈 수가 없어서 축구 선수도 되지 못했고, 게다가 사기까지 당해서 힘들게 모은 1억 원의 돈을 날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엄청난 능력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힘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심판 자격증을 딴 다음에 축구 시즌에는 심판 일을 하는 와중에도 새벽 4시 일어나서 환경미원 일을 하고,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퀵서비스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해서 지금 아이 3명을 훌륭하게 아주 잘 키우고 계십니다. 누가 감히 이분에게 능력이 없다고 할 건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존경하던 형이 있었는데, 제가 택시 아르바이트 할 때 같이 일했던 형인데, 그러니까 워낙 돈이 없으니까 투룸방에서 6명이 모여 살았고, 낮에는 코리안타운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을 하면서 서빙하면서 밤에는 택시를 뛰던 형인데,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미국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지금은 코리안타운에서 타코집을 여러 개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25이잖아요. 딱 제 말대로 해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아무 상관없어요. 고졸이든 자격증이 하나도 없든 간에 어떻게 살아왔든 다 잊어버리시고, 당장은 적성에 많지 않더라도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찾아보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일이라도 일단은 무조건 시작하세요. 요즘에는 어디에서 일하든 200은 벌 수 있어요. 200.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돼야겠다, 잘 살고 싶다, 그런 목표 말고 딱 1년치의 목표만 세우면 돼요. 자, 만약에 200을 번다고 하면은 최소 그 절반 이상은 저금한다라고 스스로에게 못을 박으세요. 한 달에 100만 원 모은다고 하면은 1년이면 1200이 되죠. 따라서 최소 앞으로 1년 안에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내 통장 계좌에 찍히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1년에 1000만 원 모은다는 그 생각 이외에는 뒤도 보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꿈은 거대하고 야무지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 작은 단계들은 하찮게 여기고 무시를 해서 실패하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라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만약에 100만 원은 죽어도 못 모으겠다, 그러면 뭐 50만 원도 괜찮아요. 자, 50만 원도 1년 모으면은 600만 원 되죠. 그러면 그 600을 모으고 나서 다음부터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모으기로 한 그 금액을 정했으면은 때려 죽여도 모을 것, 어떻게든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면 좋은 건,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 모아서 1년에 1200 찍겠다, 그러한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은 이제 UMG님은 앞으로 계속 내가 지금 이 돈 모으려면은 나의 지출에서 어떤 걸 줄여야 되고 얼마 동안 모아야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면서 살고 있는 25과 인생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면서 멋대로 살고 있는 25은
지금 당장은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저같이 40대가 되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건 제가 한두 명 보면서 느낀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진리예요. 그리고 비전이 없어 보이는 그 일도 다 그 안에서 배울 점들이 다 있어요. 자, 식당에서 일하면서 사장이 어디에서 식재료 떠오고 얼마의 마진이 남고 같이 일하고 있는 못된 이모님들한테 한번 깨져도 보고 싸워도 보면서 인간 관계의 법칙도 알게 되고 아무리 작은 조직 안에서도 다 배울 점들이 다 있어요. 다. 전 중3 때 피자집에서 알바하면서 같이 일했던 6명의 누나 형들하고 지지고 볶고 깨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어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목표 금액 1200만 원이 딱 내 통장에 찍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UMG님은 더욱더 공격적으로 돈을 모으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1200이 모였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100만 원 말고 120으로 한번 모아볼까? 한 달에 120만 원 모으면은 1년에 1440만 원 모을 수 있네? 그럼 내가 작년에 모은 1200 더하면은 2600이 모이네? 내가 그동안 쓸데없이 나간 돈이 얼마였지 하면서 수입이 얼마고 어디에 어떻게 소비를 하고 얼마를 모을지가 또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거듭할수록 더욱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피폐하게 일만 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반드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본인만의 시간을 만들어요. 가끔은 클럽에 가서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헌팅 포차도 가고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노력에 대한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5년 뒤에 30 되었을 때 통장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나이 30에 5천만 원 모은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대기업 다니면서도 돈 별로 못 모은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중에 30 되었을 때 그때 뭐 해볼까? 어떤 작은 나만의 비즈니스를 한번 시작해 볼까? 나한테 진짜 적성에 맞고 하고 싶은 일도 부지런히 생각도 하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30 넘어서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종잣돈이 없어서 못하는 비극적인 일은 생기지 않아야 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종잣돈 싸움이에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는 거랑 식당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는 거랑 똑같은 100만 원 돈이에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30살에 5천 모았으면은 30대 중반까지 1억을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 외곽에 있는 3억짜리 집을 대출 껴서 매매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결혼하게 되면은 배우자와 같이 돈을 모으게 되고 그러면 더욱더 빨리 돈을 모을 수도 있고 3억짜리 집에서 5억짜리 집으로 5억짜리 집에서 7억짜리 집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불려 나가는 거예요. 한강변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이 보이는데 왜 저 많은 집들 중에서 내 집이 없나 싶잖아요. 다들 그렇게 돈 조금씩 모아서 불리고 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집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돈을 모으는 걸로 이야기했지만 세상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고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 10명 중에 9.9명은 아예 시작도 안 합니다. 좋은 카메라 사고 좋은 마이크도 사고 했는데 안 해.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은 답이 다 똑같아. 너무 레드오션이라 못하겠다. 엄두가 안 난다. 부끄럽다. 어느 세월에 구독자 모으냐. 자, 유튜브를 하고 싶으면은 딱 이 생각만 하면 돼요. 당장 채널 개설해서 최소 일주일에 영상 2개 올려야지. 자, 이거 이외에는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한 달에 100만 원 모아야지라는 목표가 생겼으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생각만 하면 되듯이 일주일에 영상 2개 올려야지라는 목표가 생겼으면은 그냥 조회수가 나오든 말든 악플 달리든 말든 주변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뭐라 하든 말든 죽었다 깨어나도 영상 2개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5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어요. UMG님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작은 목표를 설정해서 최소 1년 동안만큼은 그 목표만 생각하고 반드시 한번 이뤄보기. 그 과정 속에서 본인 스스로 인생을 통제 못하는 사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보기. 지금 나이가 20대 중반이면 얼마나 좋아. 그 나이에 이것만 깨달아도 충분히 앞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40대가 넘어서도 자기 인생 통제 못하는 분들 태반입니다. 화이팅!